우크라이나가 예상외의 선방을 하면서 러시아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칫 쿠데타의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전략집이 푸틴과 러시아군은 개전 사흘 만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점령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제글린 미사일 그리고 인공위성 정보 세금 그리고 러시아군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 루빈 나토 유럽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군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점령은 못해도 제2위 도시 하리코프를 점령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마저도 격렬한 저항 끝에 러시아군이 쉽게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토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기가 없는 사람들은 화염병을 만들 뿐 아니라 식칼 아니면 맨몸으로 탱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탱크 행렬을 막는 등 그야말로 결사의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많은 서방권 국가 그리고 러시아군 특히 푸틴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전개인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러시아 루브라 스위프트 강퇴. 현재 러시아는 많은 돈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브라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더 이상 루브라로 거래를 해줄 나라가 없도록 결국 외화달러 거래 시스템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감퇴 조치하도록 제3국 및 서방국가 다수가 합의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러시아는 모든 국력을 우크라이나에 소진하고 있으나 더 이상 전쟁에 지출한 현금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스위프트 배제 조치로 인해 대폭락하면서 사실상 루브라는 휴지만도 못한 돈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보유 중인 무기 상당수는 구소련에 사용됐던 재래식 무기들로서 이와 나토 미군이 지원한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동맹국들이 많은 나라들로서는 동맹국들로부터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겠으나 현재 러시아는 친구가 없는 왕따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서방의 첨단 무기 지원. 미국에서 수상한 자원봉사단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습니다. 아마 이 조직들은 미국 네이비실에서 전역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민간인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 미국 등 서방국들의 물자 지원으로 러시아가 크게 당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던 체첸 특수부대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공격용 드론 단 한 대 용맹하기로 악명 높던 체첸 특수부대가 전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산 감시장비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체첸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루트를 미리 정보를 받아 매복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전부 괴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우방국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군이 어디로 진입하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뿐 아니라 러시아가 자랑하던 탱크부대 역시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불린 미사일에 의해 전부 고철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숫자적으로는 열세여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영국 외무부 장관은 만약 영국인 중에 우크라이나군에 자원 입대를 할 의사가 있으면 허가를 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에 참전 경험이 있는 영국인들의 수많은 개인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우크라이나군의 작은 전투들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수적으로는 열세여도 대부분의 자유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입니다. 이에 푸틴은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성일은 푸틴과 반감을 갖는 러시아 군부. 푸틴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예전부터 푸틴의 낚시에 매번 따라다니는 충성된 신하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긴급회의에서 그는 시종일관 아래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푸틴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과 같이 한쪽 눈을 파르르 떨며 심상찮은 회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많은 푸틴의 최측근 특히 군부 측 인사들은 많은 자본을 해외에 빼돌려놓고 있는데 이번 서방의 금융제재 조치로 인해서 은닉한 자산들이 모두 휴지 조각이 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전차지 세계 최강의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언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미국 무기는 불확실한 요소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돌연 미국이 전차의 공급이나 수리 또는 열화우라늄탄의 공급을 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2의 공격력과 방어력도 에이블 함수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을 이전받아 자국에서 직접 전차를 양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폴란드는 전차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고장난 전차를 수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폴란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의 무기체계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가장 큰 강점으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현지의 요구 상황에 완벽히 부합하는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죠. 터키의 알타이 전차 K2 PK2NO처럼 폴란드 맞춤형 K2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 전 하나 디펜스는 유튜브 채널에 보란듯이 글로벌 넘버원 SPH K9 썬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바로 2030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K9A3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30년까지는 아직 8년이나 남은 이 시점에서 K9A3에 대한 재원을 공개했다는 것은 이전까지 한국의 행보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99% 이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하나 디펜스가 공개한 K9A3는 58 구경장의 분당 10발이 발사 속도 그리고 최대 사거리 100km에 육박하는 경악할 만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무궤도까지 장착해 소음을 줄이고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향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일찍이 공개된 만큼 보수적인 스펙으로 실제 성능은 이것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 사태가 이 이상으로 커지지 않고 진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가 이빨을 드러낸 만큼 유럽 전역의 군비 확증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만큼 업그레이드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같은 상황에 한국산 무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모두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끝까지 중립을 유지해온 덕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한 중립국인 한국을 모두가 원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선택과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해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러시아군을 진입시켰는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두 공화국을 러시아가 보호해주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부에 주둔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분리주의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해 미국의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CNN에서 우리는 이것의 침공의 시작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들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체결한 우호조약엔 러시아가 이 공화국들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에 대해 러시아와 두 돈바스 공화국이 공동으로 국경을 방어하고 상대국의 군사기지와 군사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 갖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 같은 러시아의 알박기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유럽 국가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집중하는 동안 유럽 안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라는 군사 강대국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지금 당장에라도 스스로 자국을 방어할 힘을 갖춰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국익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 이슈거리였습니다.